를 이제 했다 보니까 몸을 좀 이제 소위 말해서 몸을 좀 막 불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어떠냐면은 보통 제가 패턴이 어떠냐면 제가 보통 한 5에서 6시에 자요. 새벽에. 보통 요 시간에 자요. 요 시간에 자서 이제 일어나는 건 좀 그때그때 달라요. 일어나는 거는 이제 방학 때냐 아니냐에 따라 좀 다른데 이제 방학 때가 아니면은 보통 이제 한 9에서 10시 이때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방학 기간일 때는 이제 보통 제가 한 12시, 이렇게 겨울방학 빼고 이제 여름방학 시즌 여름방학 시즌은 보통 한 12시? 한 이쯤 일어납니다. 그래서 평균 한 6, 7시간 정도 자요. 제가 잠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학원이 이제 그 2시까지 출근인데 내가 보통 1시 반에 나오거든요. 30분 일찍. 그래서 1시 반부터 해갖고 퇴근을 몇 시에 하냐? 이건 진짜 대중 없어요. 퇴근은요. 좀 빠르면 한 12시 에 퇴근하고 뭐 좀 늦으면 한 5시에 막 퇴근한 적도 있어요. 이건 진짜 대중 없어. 보통 요 시간에 제가 퇴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활을 얼마나 했냐면 우리 학원 다닐 때는 거의 이렇게 생활했으니까 한 5년 반 정도는 제가 이렇게 좀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처음 저희 학원을 왔을 때가 이제 2018년인데 그때 당시 제가 나이가 31였거든요. 지금 36인데 이제 5년 동안 이제 있었잖아. 근데 이제 이때는 그래도 나름 젊다고 이제 몸이 좀 괜찮았어. 막 불려도 밥 하루에 한 끼 먹고 막 이렇게 해도 잘 됐는데 이게 딱 이 35 딱 넘어갔잖아. 이때 그러니까 작년부터 좀 몸이 안 좋더라고요. 딱 이 중반 되니까 신기하게 몸이 갑자기 안 좋아지는 거야. 난 똑같이 생활했거든.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 언제였냐 그때 1월 초였던 것 같다. 작년 1월 초에 나 진짜 거의 처음이었는데 여기 이제 그 교무실 있잖아요. 교무실에서 내가 너무 아파갖고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오늘 도저히 수업을 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실장님께 부탁을 드려갖고 앰뷸런스를 불러달라고 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 그래서 그 교무실에 이제 딱 들어가면 제 자리 어딘지 대충 아시잖아요. 거기 앉아 있었는데 내가 여기 명치가 너무 아파갖고 이러고 일어났어. 여기 교무실 문이 있어. 막 이렇게 갔어. 실장님한테 말하려고 이렇게 가서 문을 딱 열고 실장님 저 119 좀 하고 이러고 쓰러졌어요. 이러고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 한 번 작년에. 그래갖고 그 자리에서 이제 쓰러져갖고 실장님이 깜짝 놀라갖고 앰뷸런스 불러갖고 이제 막 이렇게 왔어. 그래서 이제 막 와갖고 막 들것을 실어서 이렇게 가는데 혹시 앰뷸런스 타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타본 사람 있냐 혹시 앰뷸런스? 안 타봤냐? 타봤어? 왜? 어쩌다가? 빈혈로 쓰러졌어. 너도 쓰러졌어. 타본 사람은 알 텐데요. 되게 기분이 이상해요. 이게 타면은 이렇게 하고 딱 타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 딱 그 앰뷸런스 안을 보면은 막 이상한 바늘 같은 거 보이고 본 적 있죠? 그래서 막 바늘 같은 거 있고 뭐 그 각종 그런 의료 기구들이 막 보여. 아파 죽겠는데 막 이런 게 막 보이니까 막 되게 막 무섭다고 해야 되나? 막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어쨌든 작년에 한 번 그랬고 그리고 이제 올해도 이제 좀 그랬고.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동안 사실 건강적으로 큰 이슈가 없이 이제 살아왔는데 운동도 안 한 주제에. 근데 딱 제가 평생 살면서 막 건강 그리고 또 뭐랄까 다이어트 이런 거 그리고 탈모 이 세 가지는 내가 걱정하면서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왜냐면 지금이야 내가 이제 살이 많이 쪘는데 지금 내가 75kg가 넘거든요. 살이 많이 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52kg였어요. 52kg였어요. 52에서 55 막 이랬어요. 몸무게가 진짜 어땠냐면은 여기 배 이렇게 잡잖아. 가죽이 잡혔어. 가죽 여기 막 갈비뼈 다 보이고 막 이랬었어요. 되게 말랐었거든. 근데 결혼하면 지금 20kg가 지금 내가. 그러니까 지금 막 다이어트 막 걱정해야 되고 건강 걱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심지어 그때 3년 전인가 2년 전에 여기에 원형 탈모가 한번 생긴 적이 있었어요. 진짜 500원짜리만 하게. 충격받았어요. 내가 탈모라니. 진짜 충격받았거든 그때. 그러니까 내가 평생 동안 한 번도 신경 써본 적이 없었던 게 갑자기 막 하나씩 터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쫄리더라고요 이제 나도. 그래서 이제 막 최근에 선생님들한테 이제 그 헬스장 다니시는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헬스장 어디 다니냐, 식단 관리 어떻게 하느냐 막 이런 거 막 물어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할 말은 아닌데요. 건강 관리 진짜 잘해야 돼요. 특히 요즘 10대들 니네 나이들 보면은 뭐만 하면 병결이래. 뭐만 하면 아프대. 뭐만 하면은 뭐 우울증이래.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요즘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요즘 10대들이 유난히 좀 이게 건강적으로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다라는 걸 내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 관리 잘해라. 건강 관리. 알겠죠? 자, 좀 딴 얘기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다 설명하기에는 이제 조금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일단 기본적인 틀만 좀 설명드리고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유닛 8을 보면은 병렬 구조와 비교 구문이라 나왔는데 단원 제목이 좀 희한하죠. 왜냐면 우리가 보통 중학교 때 배울 때는요, 병렬 구조는 그 문법집 맨 뒤에 특수 구문이라고 해갖고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비교 구문은 그냥 비교 구문으로 따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두 개가 같이 묶여 있죠. 왜 그럴까?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병렬 구조, 제가 미리 말하자면요, 병렬 구조는 비교 구문은 언제나 병렬 구조거든요. 비교 구문은 언제나 병렬 구조예요. 병렬 구조.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병렬 구조에 대한 설명부터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뭐 책에 나와 있긴 하지만. 자, 병렬 구조. 우리 초딩 땐가 중딩 땐가 그런 거 배우지 않냐? 직렬, 병렬 막 이런 거 배우잖아, 그렇지? 그래서 막 이런 거 배우잖아. 너도 오랜만에 보니까 잘 안 돼. 이렇게 나와갖고 뭐 이게 병렬 구조, 직렬 구조, 뭐 이런 거 배우죠, 그렇죠? 직렬은 뭐 전류가 일정하다, 얘는 뭐 저합이 일정하다, 이딴 거 배우잖아, 그렇지? 자, 병렬 구조라는 거는요, 그냥 쉽게 말하면요,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품사가 같은 것끼리 연결된 구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간혹 가다가 병렬 구조를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똑같은 형태끼리 연결된 구조다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똑같은 형태끼리 연결된 게 아니고요. 똑같은 품사끼리 연결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ing 분사라고 쳐볼게요. 현재 분사. pp 얘도 분사죠. 과거 분사. 둘 다 형용사잖아. 그렇지? 그럼 얘네를 and라는 놈으로 둘을 연결할 수 있냐? 연결할 수 있어요. 왜? 같은 형용사니까. 되니? 그러니까 병렬 구조의 근원은요, 같은 형태끼리 연결한다가 아니고요, 같은 품사끼리 연결한다 얘기다. 됐어? 예를 들어서 여기는 형용사로 나왔어. 근데 여기는 형용사 구로 나왔어.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길게 나왔어. 그럼 이 두 개를 and로 연결할 수 있느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같은 형용사니까. 되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병렬 구조의 기본은 같은 품사끼리 연결한다. 이게 기본이긴 합니다. 물론 시험에서는요, 어떤 형태랑 짝꿍이냐를 물어보긴 합니다. 보통 동사의 병렬 구조로 시험을 많이 내죠. 자, 그러면 병렬 구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병렬 구조를 어떻게 만드느냐, 병렬 구조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말해볼게요. 자, 병렬 구조 만드는 그 방법, 만드는 방법. 이거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등위 접속사라는 놈을 이용하는 겁니다. 등위 접속사. 등위 접속사가 뭐냐? 우리에게 익숙한 요런 애들이에요. 요런 애들. 그래서 얘를 이용하는 거. 이게 가장 일반적인 병렬 구조죠. A and B, A but B, A or B.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건 and죠, 당연히.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비교하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비교하는 상황. 이때도 병렬 구조가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우리가 as만큼 as라고 할까요? A, as 뭐 이렇게 B 나오잖아, 그렇죠? 아니면은 A의 뭐 비교급의 and 나오고 B 나온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그럼 내가 쓴 지금 A와 B 있죠? 이게 뭡니까? 병렬 구조예요. 병렬 구조. 그래서 비교하는 상황. 지금은 내가 비교 구문을 썼지만 사실은 비교라고 내가 지금 여기 제목을 썼죠. 비교 구문이란 말을 안 썼죠. 비교하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우리 그 대명사 할 때 한번 배운 적이 있었는데요. A 하고 나오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나왔어. 뭐 similar to 아니면 뭐 same as 아니면은 뭐 different from 이런 애들. 이게 다 뭡니까? 비교하는 거죠. A랑 B랑 비슷해. A랑 B랑 똑같아. A랑 B랑 달라. 비교하는 거죠. 이것도 전부 다 뭐다? 병렬 구조입니다. 병렬 구조. 됐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병렬 구조에 대한 기본 개념 그리고 병렬 구조 만드는 법 여기까지 했는데요. 그래서 선생님 병렬 구조가 시험에 어떻게 나와요? 이 병렬 구조는요, 여러분 사실상
고등부 우리 그 동사 관련 어법 있죠. 동사 관련 어법. 동사 관련 어법 다음으로 잘 나온다고 보면 돼요. 시험에서. 근데 이 병렬 구조는요 주로 어디에서 선호하냐면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좀 더 선호하는 어법입니다. 그러니까 내신에서도 나오긴 나와요. 근데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좀 더 잘 나옵니다. 어쨌든 출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얘는요. 어법 출제율이 굉장히 높아요. 영작이나 이런 거로는 별로예요. 근데 어법 출제율이 굉장히 높다. 절 관련 어법이나 기타, 뭐 기타에 속하긴 하지만 절 관련 어법보다도 더 많이 나옵니다. 고2부터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병렬 구조가 어떻게 시험에 나오느냐. 그래서 시험 포인트가 있겠죠. 시험에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리고 심지어 병렬 구조는요 변형하기도 좋아요. 변형하기도 좋아. 근데 그 변형에 대한 내용이 책에 안 나와 있어. 내가 책을 아무리 찾아봐도 병렬 구조의 변형이 안 나와 있더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 시험에 나와. 이 시험에는 나와. 그래서 그거를 잠깐 쉬었다가 설명드릴게요. 알겠죠? 자, 잠깐만 쉬는 시간 좀 가지겠습니다. 땀 좀 닦고 올게요. 구조. 요거 좀 부탁할게요. 아까 못했으니까. 자, 보자. 좀 빠르게 할게요. 얘들아, 한 가지 좀 알려주자면, 여기 지금 진행형으로 나왔잖아. 그럼 진행형으로 이렇게 밑줄이 나왔을 때는 비동사의 ing 쓸래? 아니면은 비ing pp 쓸래? 이렇게 너네가 접근했으면 좋겠어. 알겠지? 이게 능동이고, 이게 수동이야.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비ing pp라는 형태가 된 거고, 일단 정답 자체는. 일단은 using에만 밑줄이 쳐져 있으니까 앞에 동사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동사 자리 아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준동사고. 자, 그래서 이제 ing 형태로 밑줄 쳐져 있으니까 당연히 ing 대 pp 이걸로 가야겠죠. 뒤에 목적어 없으니까 being pp가 된다. 그렇죠? 간단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테스트를요 기존과는 다르게 빈칸을 다 뚫어버렸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앞으로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아주 쉬운 문제죠. 일단 동사 자리가 맞죠. 왜냐면은 얘를 제외하고는 동사가 없기 때문에 동사 자리가 맞습니다. 그럼 이제 수, 시제, 태 이걸 세 가지를 신경 써야 되는데 여기서 every year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 시제인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현재 시제는 내가 뭐라고 했죠? 평상시를 나타낸다 해서 평상시. 매년마다라는 건 뭡니까?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수일치는 앞에 있는 disasters,가 복수형이니까 복수에 맞게 써야 되겠고 happen은 자동사니까 수동태가 안 되죠? 그래서 are happened가 아니라 happened 이렇게 써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3번. 여기는 동사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왜냐면 여기 동사가 있으니까. 그리고 왼절로 지금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콤마 찾으세요. 이 뒷부분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여기에 동사가 이미 있으니까 동사 자리 아니고 ed형으로 나왔으니까 결국에는 pp 쓸래 ing 쓸래 문제인데 뒤에 목적어가 있네요. 그래서 ing입니다. 됐죠? 이렇게 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1번 동사 관리 어법이죠. 아까 우리가 처음에 풀었던 문제랑 똑같습니다. 비동사가 나왔는데 여기 are가 이미 있잖아. 그럼 당연히 이제 여기 동사 있으니까 동사가 아니겠죠. 근데 내가 이거를 좀 잘못 썼다. 여기다 내가 ing로 썼어야 되는데 문제를 잘못했어요. 만약에 이것도 정답을요 being punished가 아니라 그냥 punished로 써도 맞습니다. 요 문제에 한해서는요. 알겠죠? 어쨌든 동사 자리 아니고 그리고 준동사 써야 되는데 뒤에 목적어 없고 준동사 문제면 웬만하면 ing 대 pp 문제라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punished 또는 being punished 이렇게 수동형으로 쓰면 되겠죠. 뒤에 목적어 없으니까요. 2번 보자면 이건 사실 되게 쉬운 건데 일단 앞에 동사가 있으면서 동시에 for가 나왔잖아. 전치사 나왔으니까 뒤에 뭐 써야 돼? 명사 써야 되잖아. 그래서 동명사로 써준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형용사 대 부사에 대한 건데 이 형용사 대 부사는 아직 안 배웠거든요 우리가. 근데 제가 대리에 나온 김에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형용사 대 부사를 풀 때는요 형용사의 기준을 맞추는 거예요. 형용사의. 그러니까 형용사의 기준을 맞추는 게 뭐냐면 형용사는 보어 역할하거나 아니면 명사를 수식하거나 이거 두 개밖에 없지. 이거 말고 더 있나? 없어. 형용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이 두 개밖에 없어. 그럼 만약에 형용사를 기준으로 얘가 보어 역할이구나 또는 명사를 꾸며주는구나 이거를 따져봐. 따졌는데 예를 들어서 얘도 안 돼. 얘도 안 돼. 그럼 자연스럽게 부사가 정답이야. 됐어?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예를 들어 둘 중에 하나라도 돼. 그럼 당연히 형용사가 답이겠죠.
이렇게 형용사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된다. sufficient라는 형용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명사를 꾸며주느냐 하고 봤더니 앞 뒤에 명사가 다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일단 얘는 탈락이죠. 그럼 보어가 가능한지를 봐야 되는데 앞에 나와 있는 develop이라는 동사는요 일단 보어를 받는 동사가 아니에요. 보어를 받는 동사는 좀 정해져 있는데요. 만약에 그 정해져 있는 걸 본인이 못 외웠다면요 얘를 해석할 때 상태로라고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자, develop의 뜻은 알잖아. 발달하다, 발달시키다 뭐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develop에 뭘 씁니까? 뭐뭐 하는 것을, 뭐뭐를 발달시키다. 목적어가 나와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어떠한 상태로 발달시키다가 아니라 어떠한 것을 발달시키다. 이게 맞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뒤에 뭐 목적어가 나오는 거 해야지 보어가 나올 수는 없다. 따라서 보어도 안 돼, 명사 수식도 안 돼. 그럼 자연스럽게 부사가 나온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물론 니네가 쓸 때는 앞에 있는 develop을 수식하는, 즉 동사를 수식하는 거기 때문에 부사를 쓴다. 뭐 이렇게도 썼을 거야 아마.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풀 때 정확하게 하려면 이 형용사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라. 이게 좀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자면 절관연어법이죠. 앞뒤 문장,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따져야겠죠. 앞을 봤을 때 to get만 있거든요. 그럼 get에 대한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죠. 그러니까 불완전입니다. 즉 이 뒷부분은 명사가 나와야 돼. 다시 한번 써볼까? 불완전한 문장이 앞에 나왔으니까 뒤에 뭐가 나온다? 명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뒤를 봤더니 they want만 나왔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역시나 또 불완전하죠. 목적어가 없으니까. 따라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여기도 명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땡땡 대명사가 나와야 돼. 땡땡 대명사. 뭐 예를 들면 의문 대명사, 관계 대명사, 복합 관계 대명사. 이런 애들 있죠? 땡땡 대명사가 나와야 돼. 근데 what이 나왔잖아. what은 대표적인 관계 대명사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명사절을 이끄는 관계 대명사 what. 그래서 문제될 게 없다. 마지막 5번 보자면 얘도 이제 역시나 동사 자리가 아닙니다. 동사처럼 생겼지만 동사 자리가 아니야. 왜? 여기 있잖아. is라고 동사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두 번째로 보자면요. C라는 녀석이 또 결정적인 단서예요. 무슨 동사? 지각 동사죠. 우리가 중딩 때 배웠다시피 지각 동사는 지각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오형식 구조로 나오는데 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동사 원형이나 ing나 pp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일단은 문법적으로 가능은 해. 동사 원형 쓰는 게. 근데 결국 이 녀석의 문제 의도도 뭐다? 능동 쓸래? 수동 쓸래? 이 문제로 가는 거야. 됐어? 근데 뒤를 보니까 목적어가 안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수동형인 PP, punished 가 정답이 된다. 됐어?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좀 빠르게 했고요. 여기 병렬 구조 아까 하다 말았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하겠습니다. 들어봐. 시험 포인트 설명한다 했어요. 시험 포인트. 여기다가 쓸게요. 자, 보자. 병렬 구조에서의 이제 시험 포인트는요, 결국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시험에서 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동사의 형태를 맞추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예시를 써줄게. 예를 들어서, 동사에 s가 붙어 있어. 저거 나와. 동사에 ing형이 나와. 저거 나와. 그러다가, 막 동사에 ed형이 나와.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 그러고 난 다음에, and 딱 쓰고,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야. 자, 어떤 형태 쓸래? 이거요. 이게 병렬 구조 문제예요. 이게 병렬 구조 문제.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 and를 기준으로 얘랑 짝이냐, 얘랑 짝이냐 이거를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 병렬 구조도 결국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요. 결국에는 해석으로 풀어야 돼요. 얘도요. 결국에는 해석으로 풀어야 돼요. 해석으로. 그러니까 얘랑 짝인지 이거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근데 이것도 아까랑 똑같이 팁을 줄게요. 야, 그냥 해석해갖고 얘랑 어울리나, 그러니까 얘랑 짝인지 해석해봐. 이러면 너무 성의가 없죠. 그래서 팁을 좀 줄게요. 일단 이걸 알려면요, 내가 잠깐만 앉을게. 이걸 알려면은 아까 병렬 구조에 대한 그냥 기본적인 설명을 했는데 병렬 구조가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를 알아야 돼. 봐봐. 이 병렬 구조라는 거는요,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요, 생략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병렬 구조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난번에 썼던 예시를 하나 써볼게. 예를 들어 내가 I dinner and I watch TV 이렇게 썼어. 그럼 여기에서 중복되는 말이 I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I를 빼버리죠. 그럼 요 문장에서 어떻습니까? watched라는 과거형 동사와 had라는 과거형 동사가 and를 기준으로 병렬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됐어? 그러면은 병렬 구조라는 건 결국 뭐냐면요, 생략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I라는 말이 생략됐으니까.
이해됐냐? 그럼 봐봐. 내가 아까 여기다가 구조를 썼는데 만약에 주어하고 동사 S 어쩌고저쩌고 나왔어. 동사의 ing형 어쩌고저쩌고 나왔어. 그 다음에 동사의 ed형 어쩌고저쩌고 나왔어. and 하고 이제 동사를 어떤 형태로 써요. 이거잖아 지금. 요거랑 똑같죠. 그러면은 잘 봐봐 얘들아. 이렇게 나왔을 때 만약에 얘가 얘랑 짝이라고 쳐볼게요. 얘랑 짝이라고 쳐볼게. 그럼 요 놈 앞에는 뭐가 생략된 거야? 주어만 생략된 거야. 맞아? 맞죠? 이렇게 짝이니까 앞에는 얘만 생략된 거야. 얘도 똑같잖아요. 아까 앞에 i만 생략했죠. 얘랑 짝이니까. 되니? 그럼 만약에 요 형태가 이렇게 쓸게요. 세 가지로 나눴어야죠. 동사의 s 조금 띄어서 써야겠다. 동사의 s가 만약 정답이다. s 붙인 게 정답이다. 그럼 앞에는 뭐가 생략됐다? 주어만 생략된 거야. 근데 만약에 ing랑 짝이다. 그러면은 어디까지 생략된 거야? 요만큼이 요만큼이 앞에 생략된 거예요. 요만큼이. 됐어? 만약에 ed가 정답이다.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를 ed로 써야 된다. 그럼 얼마만큼이 생략된 거야? 여기까지가 생략된 거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병렬 구조를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앞에 어디까지 생략됐느냐를 일단 파악해서요. 그 부분까지 해석을 해보면 돼요. 즉 다시 한번 말해볼게. 자, 만약에 여기가 동사의 S형인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 앞에 요 주어만 넣어서 해석해요. 됐어? 만약에 ing가 정답인 것 같아. 그러면은 ing 앞부분까지 여기까지 집어넣어서 해석해봐. 만약 ed가 정답인 것 같아. 그러면은 여기까지 집어넣어서 해석해보라. 됐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병렬 구조를 할 때. 알겠니? 그래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정리. 내가 막 휘갈겨 썼으니까 정리를 할게요. 즉 해석을 하는 건 맞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짝이라고 생각하는 형태가 있을 거 아니야. 형태의 앞부분 있죠. 앞부분. 짝이라고 생각하는 형태의 앞부분. 앞부분을 집어 넣어서 해석해봐라. 이게 결론입니다. 병렬 구조를 해석할 때. 이해돼요? 뭐 말인지? 짝이라고 생각하는 형태 앞부분 전체를 집어 넣어서 해석해보라. 그게 적절하면 그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되니? 자, 여기까지는 정석이고요. 풀이법 정석. 팁을 줘야죠. 팁을 줄게요. 팁은 뭐냐면 보통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 개가 나오면 일반적으로는요. 가까운 놈과 짝인 경우가 많아요. 보통은. 오케이?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것과 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놈부터 대입해보세요. 알겠죠? 이런 경우가 많아요. 보통은요. 두 번째 팁 드릴게요. 그럼 만약에 멀리, 그러니까 가장 멀리라고 할게요. 가장 멀리 있는 것과 짝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and 앞에 콤마가 붙습니다. 됐어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를 동사의 s 얘랑 짝 짓고 싶어. 예를 들어서 병렬 구조로. 그러면은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보통 요 앞에 콤마를 많이 붙여요. 보통. 오케이? 이런 식으로 병렬 구조를 많이 만듭니다. 그럼 콤마 엔드가 나오면은 거꾸로 가면 돼. 제일 멀리 있는 놈과 짝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얘랑 짝 지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만약 콤마가 안 나와 있으면은 가까이 있는 놈과 짝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얘부터 해석해보면 되는 거야. 됐냐? 이게 병렬 구조 해석의 팁입니다. 팁. 자, 여기까지는 철저하게 병렬 구조 문제에 대한 것만 설명한 거고요. 시험 포인트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게 첫 번째거든요. 또 있어요. 이게 다예요. 여기 좀 지울게요. 두 번째 설명할 거는 병렬 구조의 변형에 대해서 설명했거든. 아까도 말했지만 병렬 구조의 변형은요 책에 안 나와 있어요. 책에 안 나와 있어. 나 진짜 한 번도 본 적 없어. 근데 한 번 더 말합니다. 시험에 겁나 잘 나와요.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꼭 알아두세요. 자, 병렬 구조의 변형에 대해서 볼 건데요. 결론을 먼저 말할게요. 이 변형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분사 구문을 이용해서 변형하는 거예요. 분사 구문.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내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거든?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야. 잘 봐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어에 동사 1번 나왔어. 어쩌고 나왔어. and 나오고 동사에 2번.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 그럼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동사 1번과 동사 2번 두 놈이 병렬 구조잖아. 이렇게 짝이죠.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근데 얘를요 변형할 수 있다. 어떻게 변형할 수 있는 줄 알아? 잘 봐봐. 결론을 먼저 쓸게. 주어 동사 1번 어쩌고 콤마 찍고 ing 이렇게도 쓸 수 있어. 이렇게도 쓸 수 있어. 둘이 똑같은 말이야. 둘이 똑같은 말이야. 왜 둘이 똑같은 말일까? 이거를 한번 원리를 설명해 볼게. 이게 무슨 원리냐면은 잘 봐봐. 여기다가 원리라고 써볼게. 자, 이 문장을 다시 써볼게. 이거잖아 지금, 그렇죠? 이 상태에서 잘 봐봐. 이 동사 앞에 뭐가 생략돼 있어? 주어가 생략돼 있잖아, 그렇지? 그럼 그 주어를 써볼게. 생략돼 있고 이거잖아, 그렇지? 자, 이 상태에서 이 뒷부분 있지? 여기를 분사구문으로 만들어볼게. 그럼 우리 분사구문 어떻게 만들지? 지우고, 얘 어차피 생략돼 있죠? 지우고 어떻게 쓰냐? ing죠. 그럼 어때요? 얘랑 똑같지. 됐냐? 그럼 이제 시험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원문은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근데 시험에는 여기다 밑줄 쳐놓고 뻑상 많이 안 틀린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이게 언제 나왔었냐? 재작년 주역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때 나왔었어요. 보여줄게. 잠깐만. 시험지 보여줄게. 현 고3애가 고1 때 시험에 나왔거든요. 현 고3애 거가 잠깐만 시험지를 한번 보자. 어디 있냐? 원래 현 고3애 게 왜 시험지가 없지? 잠깐만요. 아이씨 2022년 거가 잠깐만요. 여기 있다. 2021 2학기 중간고사 이때 나왔거든요. 보여줄게. 어떻게 나왔었나? 이게 좀 후반부에 나왔었는데 내용으로. 뭐지? 법 문제. 왜 안 보이냐? 몰라? 왜 안 보이지? 여기 다 찾았다. 또 아니야. 여기 봐봐. 자, 볼게요. 이게 아마 수능감 잡기 지문에서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 지워볼게. 요 G를 볼래? G? 이게 원래 뭐였냐면요. 원래 이게 아니었어. 원래 이 형태가 아니었어. 원래 뭐라고 나왔었냐면, 그러니까 이게 그 외부 지문인데요. 외부 지문에서 이게 원래 뭐로 나왔었냐면요. 이렇게 나왔었어. 이게 원문이었어. 이게 원문. 봐봐.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똑같이 타이핑을 한번 쳐볼게요. 이게 좀 시험지 형식이라 좀 잘 안 보이니까 잠깐만 좀만 올릴게. 자, 지금 요 문장이거든. make production 여기 보이지? 여기서부터인데 요걸 한번 내가 써줄게요. make production uses the vast amounts of water, land, rain, and energy. 그다음에 create problems with animal 어쩌고저쩌고 뒷부분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나왔었어. 이렇게. 심지어 여기 내기역으로 코마도 없었어. 이렇게 나왔었어. 자, 봐봐. 이게 원래 나왔던 문장이야. 이게 원래 문장이야. 원래 문장. 그럼 봐봐 얘들아. 보면은 여기 and 기준으로 이 create는 얘랑 짝이죠. 그렇죠? 얘랑 짝이거든? 근데 지금 어떻게 한 거냐? 그럼 당연히 create랑 uses랑 짝이니까 create 앞에는 뭐가 생략돼 있어? 주어인 make production이 생략돼 있는 거죠. 즉 대명사로 쓰자면 이 시절이 됐어? 이게 생략돼 있는 거야. 근데 이걸 분사구문으로 쓰면 어떻게 하냐? 콤마 하나 찍어주고 날리고 ing, creating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라고. 방금 전에 한 거랑 똑같아.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왔는데? 봐봐 다시 어떻게 나왔어? 콤마하고 creating 보여? 보이지? 이렇게 나온 거야.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서 애들이 이걸 헷갈려 했어. 왜? 이거 원래 create였는데? 이러면서 애들이 헷갈린 거야. 근데 나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거든. 똑같은 거. 됐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방금 내가 말했던 거 있죠. 이 병렬 구조 A and B에서 and를 날리고 B를 ing로 쓴다. 이거 있잖아. 이게 변형된 거잖아. 근데 이게 어떤 책을 봐도 안 나와 있어요. 문법 책에 안 나와 있어. 이게 문제야.
됐어? 근데 다시 한번 말한다. 시험에 나온다고요. 이렇게 친구를 보여줬잖아. 됐냐? 그러니까 니네가 알아둬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책을 보셨을 때는 병렬 구조에 대한 게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병렬 구조에 대한 뭐 기본적인 거 나와 있고, 등위적 속사 플러스 네모는 병렬 구조를 묻는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and 나오고 이렇게 나왔다. 그럼 병렬 구조 문제잖아. 근데 이런 문제는 사실 너무 쉽잖아. 왜냐면 지금 and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앞에 동사형은 얘밖에 없잖아. 이거밖에 없잖아. 그럼 당연히 얘랑 짝이겠죠. S 붙은 거. 이런 거는 너무 쉬운 거야. 이런 거는 문제로 안 내요. 최소 2개는 나와. 여기에 S가 붙어 있다면 뒤에 ING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됐어? 최소 2개는 나오는 상태에서 문제를 내야 병렬 구조 문제가 의미가 있는 거야. 됐냐? 근데 이런 문제는 너무 허접한 거예요. 허접한 거. 이런 거는 절대 안 나와요. 고등부에서. 만약 나왔다? 감사합니다 하고 맞추면 돼요. 이런 거.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다? 시험에서 어떻게 낼 수 있다? 얘를 변형해서 날려버리고 여기 rescue에다가 ing. 오히려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지. 됐냐? 이게 고등부에서 나오는 시험. 됐죠? 자, 그래서 등위적 속사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등위적 속사,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병렬 구조. 병렬 구조에서의 포인트는 2개만 기억하세요. 2개만. 첫 번째 뭡니까? 지웠구나. 첫 번째는 and를 기준으로 해갖고 앞에 나와 있는 어떤 동사형이랑 짝인지 해석으로 니네가 구분한다. 해석할 때는 어느 부분까지 생략되어 있는지를 판단해서 그 생략된 부분을 집어넣어서 해석해본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A and B 병렬 구조가 나왔으면은 B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다? and 날려버리고 ing로 쓸 수 있다. 왜? 분사 구문의 법칙에 의해서. 됐니? 이렇게 두 가지. 이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시험에. 알겠니?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 구문 부분인데요. 비교 구문 부분은 조금 설명할 게 있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다음 시간에 어디 할 차례냐라고 물어보면 42쪽에 포인트 20번부터 설명해달라고 저한테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내가 또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알겠죠? 그것만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22분이거든요. 제 시계 기준으로. 그래서 일단은 뭘 할 거냐면 남은 시간 동안 우선 그 숙제를 말씀드릴 건데 오늘은 책 숙제는 안 줄 거예요. 프린트만 줄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그 책을 우리가 진도가 지금 다른 반에 비해서 조금 더 빨라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어법 수업을 월수반은 한 번 못 했거든요. 그때 그 학원 방학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한 번 더 해갖고 진도가 조금 더 빨라서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프린트 숙제만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죠. 자, 답지도 드릴게요. 왜 이렇게 땀이 나지? 자, 하나, 둘, 셋, 넷. 자, 이 프린트 숙제 하는 거는 뭐 방법 아시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숙제를 좀 써드릴게요. 우리 8월 10일 목요일이죠. 그 어법 제가 거기 제목에 보면은요. 어법 2회차라고 써있거든요. 어법 프린트. 뭐라고? 선생님 저 그 하나 시험 숙제가 프린트 없어요. 어떤 게요? 문제지요? 네. 아, 그래? 이거 하나만 더 들어줘 줄래? 2회차. 그래서 이게 38제입니다. 38제. 자, 똑같이 하시면 돼요. 우리 늘 하던 대로. 문제 풀고요. 그 다음에 답지 있으니까 채점하고 질문할 거 있으면 체크하고 그 다음에 그 구문 분석하고 구문 분석은 뭐 늘 말하지만 다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안 쓸게요. 그리고 작법상 분석 작성하면 되겠죠. 모든 보기예요. 모든 보기. 자, 니네가 저번에 한번 이거 숙제 해봤잖아요. 분량 많잖아. 미리미리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일단 촬영은 좀 끊을게요. 잠깐만. 9번.